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부터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회의 모두 발언까지 그 내용을 최 씨가 미리 받아봤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선에서 보자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죠. 청와대 업무 특성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예. 대통령의 연설문 또는 발언 자료가 미리 외부로 나가는 것, 이게 일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정부 사이드에서는 대통령을 VIP라고 부르고요. 대통령의 발언 예정 내용을 VIP 말씀 자료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말씀 자료가 새나갈 경우에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서 그 경위와 출처를 확인할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그 말씀 자료라는 것이 작성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공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게 청와대 조직도인데요. 분야별로 여러 수석실이 있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 8.15 경축사처럼 큰 연설을 할 일이 있으면 이들 각 수석실에서 해당 분야의 메시지를 담아서 연설문 형태로 보냅니다. 이때 이걸 취합하는 건 역대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바로 연설기록 비서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쓴 초안이 실제 연설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검토 과정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읽을 독, 모일회, 즉 독회라는 걸 열어서 연설문을 검토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전 청와대와 현 청와대 간에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초안이 나오면 대통령 주재로 독회를 열어서 많게는 10여 차례씩 수석들과 함께 연설문을 읽어가면서 의견을 보태고 또 문장을 다듬어 왔습니다. 예. 하지만 복수의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주재의 독회는 종종 열리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독회에서 연설문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례는 손에 꼽을까 말까 하는 아주 드문 자리였습니다. 예. 결국 참모들이 독회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그 상태에서 부속 비서관실로 넘긴다는 건데요. 그 이후 수정 과정에 대해선 수석들은 물론 비서실장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이건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 과정, 그러니까 비서실장 독회 이후에 부속실로 넘어간 이후에 이것이 혹시 뭐 최순실 씨한테 갔을 가능성, 이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원종 비서실장은 그랬습니다. 현 청와대에도 독해 시스템이 있다. 그건 자신 주재의 독해 시스템을 얘기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원종 비서실장의 발언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현 청와대의 특징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잠깐 들어보실까요? 예. 광복절 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저희 전 수석실에서 전부 나서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다듬고 몇 차례 독해를 거쳐서 올립니다. 여기에 어떻게 개인이 끼어들 수 있는 거, 그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 말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청와대 독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비서실장 주재로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리기 전까지 초안을 만드는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수석 비서관들도 연설문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 그 정확한 내용은 알기 쉽지 않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 전직 청와대 직원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요. 대통령이 연설을 직접 하기 수분 전에야 부속실에서 이메일로 연설문을 보내주는 일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수석들도 연설문을 다 읽어보지 못한 채 연설 자리에 배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연설문에 대해서 비밀이 철저했던 것, 보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부에 있는 최 씨한테 미리 공유가 이렇게 계속됐다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해 본 사람들, 그 경험 있는 사람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 이 대통령의 연설을 담당했던 전직 비서관이나 수석들에게 이런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요. 예. 이 한 전직 대통령의 연설 담당자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과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일단 대통령 연설 최종 단계에서 공유하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정보가 많고 정무 감각도 뛰어나야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일반 외부인이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설 등 메시지를 마지막 단계에서 특정 외부인과만 공유를 계속하면
특정 의견만 메시지에 반영하게 돼 내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설문 작성에 관여하는 일 자체가 그저 글을 다듬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내용은 청와대 민감한 대통령 발언록이 사전에 외부로 나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PC에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누가 들여다본 거냐, 그 첨삭이 됐다면 누가 왜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은 계속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겠죠. 예. 저희가 2부에서 서복현 기자를 다시 이 자리에 모실 텐데 그때는 조금 저희도 이례적으로 이 취재 과정을 일부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